메이크업의 단계는 3단계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단계는 첫 번째,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저희가 가서 강의를 받고 실습을 한 거는 전반적인 아델리카 메이크업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 아델리카는 아는 애텀의 아하고 델리카인 합성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 아델리카라는 거는 불어인데 우아하고 세련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메이크업을 하게 됐으니까 메이크업에 이제 의미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을 알아보게 하겠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 메이크업 실습을 받으면서 메이크업의 의미가 창작하다, 보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인위적인 창작이라든가 보완을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그랬어요. 그냥 미적으로 그냥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내 보완이나 결점 같은 거를 이렇게 단점이나 이런 거 장점은 부과시키고 단점은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뭐가 창작이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메이크업의 의미는 화장품의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을 수정 보완하는 미적 행위라고 해요. 이 메이크업의 목적은 피부색과 피부결 보완 수정과 광택과 투명감을 부여하고 결정 커버 얼굴 수정 등의 한 미적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적 역할은 뭐예요? 다시다시 자외선으로부터 노화 방지를 위해서 차단제를 받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 트리트먼트 기능을 하는 게 보호적 역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역할은 그런 말을 하죠. 저는 맨 얼굴로는 어디 누굴 만난 거라 이게 예의도 아니지만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역할에 자신감 상승이라든가 안정감과 나에 대한 만족감 이거로 해서 심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초대 현상이라 그래, 초대어깨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딱 상대방을 봤을 때 3초. 너무 깁니다. 1초? 0.1초라고 합니다. 초도 현상이. 근데 거기에 시각적인 게 5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예쁘고 세련되고 섹시하고 그러면 예쁘면 이렇게 좀 호감도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무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보면 이 메이크업에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순서가 있는데, 메이크업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게 순서,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전번 주에 저희 팀장님께서 기초 클래식 케어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끝 마무리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초 단계에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를 합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크림, 앱솔루트 BB, 픽싱 쿠션, 커버밤, 매트 커버밤, 콜라겐 앰플 쿠션, 컨실러, 에어팩트, 누드 세팅 파우더,
3D 하이라이터, 쉐이딩. 마지막으로 루즈 블러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페이스 메이크업의 단계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많은 걸 어떻게 바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필요하더라고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어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순서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지나친 거는, 과한 거는 못한 것보다 적은 것보다 못하죠.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는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았어요. 뭐든지 많이 바르면 좋은 줄 알고, 메이크업 베이스도 헬시 글로우 베이스죠. 저희들은 헬시 글로우 베이스를 많이 발랐어요. 근데 이게 많이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뭉치나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제가 파운데이션은 제가 애터미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에 하던 직업에서도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무슨 자신감인지 몰라도 안 썼어요. 메이크업 베이스나 선크림까지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에서 와서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 베이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가 대부분 보면 기존의 메이크업 베이스는 물론이고요. 저희 메이크업 베이스에는 프라이머 기능이 있고요. 광채 기능이 있고 수분 기능이 있습니다. 프라이머 기능은 어떤 거냐면 저희 여드름이라든가 모공 요철 부위를 매끈하게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광채는 환하게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저희 헬시 글로우 베이스에는 진주펄이 가미돼서 핑크빛 수분 베이스로 은은하게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메이크업 베이스만으로도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걸 바름으로써 이렇게 약간 얼굴이 텐션이 드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광채가 나면서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띠끼팅이 되는 같은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고선 다시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맨 얼굴에다가 이거를 발랐는데 광채가 부여되면서 어딘지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느낌. 그래서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도 약간 이렇게 돌출되면서 갸름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애터미 저희 1주차에서 받으신 이제 파트너님들도 보면은 애터미가 좋은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이씨 그러겠네.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고 특히 저희를 가르쳐주는 교수님들은 펄떡펄떡 뛰어요. 더 매니아시고 더 뛰시고 다 보시면서 나 팩을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가지고 기존에 쓰는 방법 말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보라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교수님들은 애터미에 대한 이 우수성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쓸 거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국배 애들 맥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예쁘잖아요. 예쁜데 진짜 얼굴을 직접 보면 못 봐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분장을 하잖아요. 분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 여기서 보면 스킨글라스 효과라 그래가지고 우리 파우더 애터미에 다 적용이 된 그런 광채 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효과로 해서 그렇게 매끈하고 예쁜 피부로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헬시글로우 베이스는 많이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금씩 해서 여러 번 덧바르는데 항상 저희가 페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는 넓은 부분부터 코, 볼 식으로 해서 넓은 부위부터 이제 발라 나가시고
남아있는 여분으로 메이크업볼로 해서 눈두덩이라든가 코 옆에라든가 요런 데로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메이크업 베이스도 이마, 볼, 코, 턱, 콧망울, 나머지 여부는 눈꺼풀,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넓은 면적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그 다음에 순서는 선크림이죠. 저희 선크림은 3가지 성분을 갖고 만든 선크림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가 있어요. 선크림에는요. 근데 무기자차는 우리가 무기자차 하면 뭐 마시는 차인 줄 아는데 맛이 차가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만들어온 자외선 차단제를 가지고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는 저희가 얼굴에 이제 바르는 순간 무기자차는 피부에 그늘막을 씌워가서 튕겨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예요. 근데 이 무기자차는 바르는 즉시 자외선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느냐면 백대 현상이 있고 이렇게 발림성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나 영유아한테는 무기자차가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전혀 눈시림이나 이런 그게 없어서 그냥 무기자로 해서 물리적인 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이 무기자차가 우리 애터미에는 스노우선이 무기자차고요. 그리고 어반실드인가요? 어반실드 선하고 카밍 선하고가 무기자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크림에 대한 조그만 제가 요걸 하면서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저는 이 애터미의 가서 메이크업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냥 일반 선크림을 썼어요. 일반 앱솔루트 선크림이나 우리 선크림 베이지를 썼는데 어느 상황에서는 그냥 괜찮은 날도 있지만 거기다가 눈시림이 있어서 눈을 못 뜨고 계속 안 바를 수는 없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몰라서 이 스노선하고 맨 처음에 스노선이 조금씩 발라야 돼요. 굉장히 희더라고요. 처음에 발랐을 때. 처음에 우리 베이지식으로 바르잖아요. 바르면 완전히 그냥 밀가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해가지고 요것도 메이크업 오일이나 라덱스로 싹 피고 나서 우리 기존 앱솔루트나 요거를 이렇게 레이어 그라데이션 하는 식으로 여기 눈질만 빼고서 하니까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거 하루 종일 가볍고 눈시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또 내가 체험을 하고 또 알고 체험을 했으니까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기자차는 피부 속에 자외선이 곧바로 흡수해서 자외선을 분해해서 하는 그런 화학적인 차단제예요. 요거는 유기자차는 백태 현상은 적어요. 백태 현상은 적고 매끈하게 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주 덧발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애톰에서는 스틱선이 유기자차예요. 유기자차. 그리고 혼합자차가 있어요. 혼합자차는 무기자차하고 유기자차의 장점만 해가지고 만들어 온 건데 백태 현상이 좋고 발림성이 좋으면 피부 자극을 보완해서 적정자로 혼합된 그런 차단제입니다. 부드럽게 발리면서 차단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자차는 앱솔루트 선하고 선크림 베이지 그렇게
저희는 여기 혼합차차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앱솔루트 BB. 앱솔루트 BB는 우리 기존 노드 같은 데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션 타입으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물광 효과에 용이하고 퍼질성이 우수하고 투명하게 마무리가 돼서 사용감이 가볍고 산뜻한 장점이 있습니다. 커버력과 지속력은 다른 체형에 비해서 약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해요. 리퀴드가 말 그대로 약간 묽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커버력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방법은 우리 항상 보면 메이크업은 그래요. 메이크업은 한 가지, 마스카라도 그래요. 한 가지만 쓰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로 해서 믹스를 해 쓰시면 굉장히 내가 보정하기도 좋고 색깔도 내가 만들 수 있어서 예쁜 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비비도, 이 앱솔루트 비비도 21호, 23호 해가지고 스파츌라도 넓은 스파츌라가 있고 조그만 게 있거든요. 스파츌라 넓은 데다가 21호, 23호를 짜가지고 작은 스파츌라로 섞어요. 믹스를 해가지고 메이크업 볼 라텍스로 볼 순서대로 이마, 볼, 콧등 순서대로 터치해 주셔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서 남은 여분으로 코 옆이라든가 입 주위 턱을 이제 해서 터치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은 이제 제가 페이스 메이크업은 제 얼굴로 해봤고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할 때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의 테크닉에 대해서 이 테크닉이라는 거는 인도 아유르메다인가 우리나라 같으면 백과사전 같은 인도 서적인데 거기에 적어돼 있다, 기술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만지다, 지압하다, 이런 쭈물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 테크닉이라는 뜻이. 저는 인도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볼, 턱, 콧망울, 눈꺼풀, 헤어라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경계가 안 생기게 정리하고요. 밀착감 높이기 위해서는 눈가라든가 이 표정선 같은 데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섬세하게 발라주시고 양을 적게 해서 터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솔루트 비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비비를 21호, 24를 스파츌라에다 해서 메이크업 볼로 해서 볼순을 해서 남은 여분은 콧방울이라든가 입 주위 턱 같은 옆선을 이렇게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채워주면서 얼굴 양 사이드는 비워주시는 게 좋아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선크림이니 뭐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라인까지 다 발라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보면 이마, T존 부위하고 U자로 해가지고 사이드는 남겨놓고 바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라데이션에서 얼굴 양 사이드는 얼굴형에 맞게 깎아줄 거니까 쉐이딩으로 깎아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픽싱 쿠션. 제가 여기 순서를 한번 써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픽싱 쿠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싱 쿠션은 저희가 일반 말하던 스킨 커버 기능이에요. 소비자들께서 이제 스킨 커버 없어 하면 픽싱 쿠션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픽싱 쿠션은 가볍고 굉장히 무결점 없이 커버가 되면서 촘촘하게 밀착된다고 해요.
혈액종이 깨끗하고 뽀송한 피부로 올레스팅 된다고 하니까 기존 스킨카보다는 더 오래되는 그런 스킨카바인 것 같아서 요거는 소비자들이 그걸 찾으실 때는 픽싱 쿠션을 권해드리면 되겠고요. 방법은 비비 위에다가 이제 손등에다가 요거를 찍으셔가지고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조절이 안 되니까 손등에다 조절을 하셔가지고 콧등, 볼, 이마순으로 해서 소량을 돌출된 부위만 다 하시면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출된 부위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트 커버밤은 말 그대로 크림 파운데이션. 우리 재영이 바깥에 크림 파운데이션, 너넨 크림 파운데이션 없어? 하면은 용기에 담아있는 크림 파운데이션이라고 매트 커버밤을 드리면 되겠어요. 이 매트 커버밤은 좀 두껍게 발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제 커버력은 굉장히 크림 파운데이션이 탁월해요. 그래서 탁월한 커버력과 지속력으로 들뜸없이 완벽하게 메꾸어주는 그런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조금씩 여러 번 내어서 발라야지 이게 좀 고형이다 보니까 좀 두껍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티 커버하고 부분적으로 바르실 때 좋을 것 같고요. 픽시 쿠션을 바르시고 나서 매트 커버밤으로 잡티 있는 부분만 이렇게 바르시면서 전체적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앰플 쿠션은 이 앰플 쿠션은 전체적으로 물광 효과도 많이 내지만 앰플 쿠션은 우리가 피부 수정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피부 수정할 때 피부가 어느 단계 나중에 정리를 다 얼굴로 다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어느 부위가 뭉쳤다 할 때는 화장솜에다가 물을 약간 뿌리셔가지고 고개를 살짝 닦고 나서 이 앰플 쿠션으로 터치를 하니까 싹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정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앰플 쿠션은 우리가 은은한 윤기가 두드릴수록 광채가 살아나는 그런 안티 클링 쿠션이라고 해요. 균일한 빛 반사로 360도 어느 각도에서나 광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앰플 쿠션을 일반 쿠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쿠션을 그냥 저희가 갖고 다니면서 수정할 때 쓰시면 새로 한 것 같은, 그러면서 광채를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광채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전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냥 한번 일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그런 식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런 어마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컨실러는 저희가 이제 선택할 때 컨실러 선택할 때는 이제 우리 피부톤하고 유사하거나 한 2분의 1톤 밝은 톤으로 저 선택하셔가지고 우리 환데이션이나 기존 발랐던데 경계가 안 생기게끔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컨실러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 것만 알아도 좋겠지만 타 브랜드나 이런 제품도 알면 좋겠죠. 컨실러는 저희처럼 이렇게 리퀴드 컨실러가 있고요. 펜슬 컨실러가 있고 스틱 컨실러가 있고 크림 컨실러가 있어요. 그 부위나 우리 커버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맞는 거를 채택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 이 리퀴드 컨실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퀴드 컨실러로 일반 크림이나 뭐 펜슬이나 아니면 스틱이나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기존의 비비 있죠. 우리 비비하고 컨실러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 더 밝게 적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잡티 부위에다가 하고 라텍스나 아니면
컨실러 붓이 있어요. 납작한 컨실러 붓으로 찍어서 얇게 경계 안 생기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고요. 이제 대부분 보면 잡티 부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컨실러를 쓰는 부위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든가 콧망울 같은데 이렇게 팔자주름 이렇게 아니면 구각 같은데 그런 데도 많이 쓰시는데 이제 눈 밑에라든가 구각 입주위 같은 데는 되게 섬세하게 얇게 펴셔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많은 이 점막도 얇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고 하는 부분이라 잘못 바르시면 골이 생길 수가 있어서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대로 못할 것 같으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능숙하고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주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로는 에어팩트. 에어팩트는 이제 공기 분사로 해서 붕 떠서 앉은 걸 압축해 놓은 기존에 이제 우리 기존에는 프레스드 파우더, HD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프레스드 파우더는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에어팩트에 대한 기능은 없지만 일반 가루 파우더를 압축해 갖고 다니기 좋게끔 압축해 놓은 게 프레스드 파우더예요. 이거 HD 파우더는 이제 하얀 색감은 없어요. 컬러는 없지만 이제 유분기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파우더가 HD 파우더입니다. 저희 에어팩트가 피부 모공도 메꿔지지만 얼굴 부르밍 효과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우더 브러쉬에다 묻혀가지고 한번 얼굴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부르밍 효과가 화사 안개 같은 그런 부르밍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우더 블러쉬로 뽀송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루즈 파우더, 세팅 파우더, 루즈 세팅 파우더. 저희의 전 제품도 그렇지만 특히 이 파우더나 컴팩트나 쿠션에는 마스터 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스터 핏 파우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델레이카만 가질 수 있는 핵심 테크놀로지인 화사하고 우아하게 빛나는 그런 특별한 파우더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면 바를수록 이렇게 반사 역할도 하고 화사하고 은은하고. 근데 저는 이런 파우더에만 그런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마스터핏 파우더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애터미의 전 제품, 하물며 마스카라라든가 아이라인, 펜슬 이런 데도 이 마스터핏 파우더 기능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터핏 파우더가 뭔가 하면 더블 코팅 파우더, 발색력, 밀착력, 지속력이 업되면서 터치시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마스터핏 파우더 기능이. 그리고 실리카 쿠션 파우더라고 하고, 보면서 글라스 스킨 파우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들이 이제 남반사나 이런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슨 드라마를 찍거라든 무슨 찍을 때 보면 뒤에 반사판을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비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화사하고 이제 생기 있게 피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빛 반사율을 강화시켜 밝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피부 표현을 위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바름으로써 스킨 글라스 파우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때요? 과감하게 많이 깎았습니다.
예뻐요. 근데 제가 그래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애텀이에요. 근데 저희가 과감하게 깎고 볼은 제가 귀엽지는 못해요. 그래서 귀여운 거는 핑크색으로 젊은 아이들이 해야 되고 귀엽지 못하기 때문에 오렌지하고 핑크하고 섞어서 이렇게 터치했는데 좀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는 기존에 하는 식으로 하고서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검사를 맡아요. 메이크업이고 뭐고 가서 검사를 이렇게 받는데 항상 옅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엄청 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저희 얼굴에도 더 바르고 여기다 더 바르고 눈도 비브라를 더 집어가지고 제 거는 마스카라를 세 개를 싹 하고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비우라로 아이래시 컬러 더 집어가지고 더 하고 샤도우도 밑으로까지 해가지고 직진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칠하시라고 더 칠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깎았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은 더 과감하게 칠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즈 세팅 파우더는 이제 방법은 파우더 블러시. 제가 이 블러시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요건 메이크업 보일이에요. 일명 나데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메이크업이라든가, 미용재료 상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꺼운 거 원통형이 아니면 각진 게 좋아요. 이거는 전혀 풀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적게 크게 잘라서 쓰시면 돼요. 볼은요. 볼은 잘라서 쓰시면 돼요. 이게 네. 그러고 쓰시고 나서 가끔 가다가 화장지에 꼭꼭 눌러두든지 아니면 중성제로 쫄록쫄록 하셔가지고 이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요거는 이제 파우더 블러시, 마무리 블러시예요. 마무리 블러시로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치크 칼라, 볼터치를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얼굴 깎을 때, 과감하게 쉐이딩 하실 때, 네, 쓰시면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요거는 이제 샤도우 브러쉬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메인이라든가 요렇게 하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이제 대보면 여기에는 솔이 다양하게 없어요. 요렇게 스머지로 돼 있는데 약간 커트돼 있는 게 있어요. 커트돼 있는 거로 포인트를 해주면 좋고요. 요거는 아이라인을 브러쉬로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솔 종류가 여기는 다양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것만으로도 우리 애터미에서는 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 쓰시면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우더 종류는, 브러쉬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이 하이라이트, 3D 하이라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스터 팁 파우더 기능이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T존 부위로 해서 얼굴이 돌출되고 앞으로 돌출되면서 갸름하게 보일 수 있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3D 하이드 컬러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얼굴형을 어떻게 바르면 입체적으로 더 화사하고 돌출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얼굴형을 그려가면서 바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굴이 둥근형이 있고 기른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역삼각형이라든가
반대 삼각형이라든가 뿔삼각형이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3가지 그냥 둥근형이라든가 둥근형, 긴 형, 네모난 형 이런 형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둥근형. 아이, 울지 않나요? 둥근형은요, 이마 하고 콧등, 이마하고 콧등을 중점으로 터치해 주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라는 형요. 너무 기다라는 형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도 어딘지 아시겠죠? 귀 밑에 옆을 많이 그라데이션 레이어링 해주면 좀 이렇게 얼굴이 길지 않고 옆으로 약간 퍼지는 그런 시각의 효과가 55%라고 했죠. 시각적으로 55%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은 진짜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나중에 쉐이딩으로 깎아주면 되겠지만 조금 그래도 얼굴이 돌출하고 화사하게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여기도 이마 부위하고 코 부위를 중점으로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한번 해보셔요, 각자들. 네, 55%는 일단은 얼굴에 캄프러치가 되면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슬림 브론저. 제가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깎고 온 슬림 브론저는 삼색 레이어링으로 그라데이션을 하고 슬림하고 매력적인 V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깎아보도록 할까요? 둥근 얼굴 하고 타원한 얼굴, 사각 얼굴. 요거는 우리가 쉐이딩 방법은 딱 봐도 어디를 터치해야 될지 알 것 같으죠? 결안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둥근 얼굴은 여기를 좀 닦아주고 여기를 좀 과감하게 터치해주고 긴 얼굴은 쉐이딩을 여기를 중점으로 터치를 해주면 시각적으로 결안한 이쁜 얼굴로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각은 양쪽 턱 이순으로 닦아주면 결안형이 시각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양이마의 각진 부위가 튀어나온 사각턱 부위에 쉐이딩을 넣어서 부드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어 블러셔는 수채화처럼 실키하고 부드러운 사용감과 구름처럼 포근하고 가벼운 밀착감을 갖게 하는데요. 이 블러셔의 종류도 많이 있어요. 블러셔의 종류가 뭐 이렇게 보면 케이크 타입이 있어요. 케이크 크림 한데션 식으로 통에 들어있는 케이크 타입이 있고 요것도 스틱 타입이 있고 뭐 틴트 타입이 있어요. 여기 튜브로 돼가지고 틴트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케이크 타입, 틴트 타입, 크림 타입, 스틱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케이크 타입은 우리 애터미 블러셔
코튼 블러셔가 K타입이거든요. 요거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좋고 사용감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로 하면 실수할 일이 없고 편하게 발색력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틴트 타입은 기존에 튜브로 된 타입인데, 튜브로 된 타입은 이 틴트 타입으로 해서 입술도 쓸 수 있고, 대부분 보면 옛날 노인분들은 옛날 엄마들 보면 이 립스틱 가지고 다양하게 하잖아. 입술도 바르고 요거도 바르고 눈도 바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 틴트 타입이 그런 기능이에요. 틴트 타입이 입술도 바를 수 있고 볼도 바를 수 있어요. 요거는 잘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지속력은 좋아요. 지속력은 좋은데 금방 이게 착색이 돼가지고 수정이 어렵습니다.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걸 보완해서 쓰시면 좋겠고, 우리 크림 타입은 밀착력은 우수하고 촉촉하고 윤기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 크림 타입은 다른 거는 쓰기가 좀 불편하고, 손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라텍스도 메이크업볼도 괜찮긴 한데 손으로 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할 부분은 만년저기 수정 도구가 있죠. 면봉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터치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스틱 타입은 크림 타입의 고농축으로 압축시켜 놨기 때문에 제품은 촉촉하지만 무겁게 발라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종류는 많지만 초보자도 그러고 발색력도 좋게 하기 위한 우리 애터미 브러셔가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블러셔가 3가지의 컬러가 있죠. 핑크, 로즈, 피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핑크는 젊은 아이들이 많이 귀엽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맑고 투명하게 그거를 쓰시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노즈는 저희 나이 때 굉장히 노즈가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핑크하고 로즈하고 섞으면 색감이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단정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피치 색깔은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병색이 있으시다 그러나요? 이게 얼굴이 좀 노르스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피치색을 바르면 창백하고 노르스름한 피부에 바르시면 굉장히 피부톤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러셔 3가지도 응용을 하셔서 한 가지만 쓰시고 항상 보면 이 메이크업 컬러는 섞어 쓰시는 게 예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독단적으로 쓰지 마시고 섞어서 3가지도 섞어보고 2가지도 섞어보고 이래가지고 나의 그의 컨디션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화사하다면은 약간 밝게 핑크로 해가지고 터치를 해서 어울리게끔 하면 좋겠고요.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 볼터치를 바르는데 무작정 바를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바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볼터치 바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게 이제 얼굴입니다. 얼굴이고 이렇게 이제 코가 있고 여기에 눈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 귀 있어. 귀 있는데 보면 눈동자 까만 살 눈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 코끝으로 이렇게 경계를 둡니다. 경계를 둬서 우리가 이렇게 웃었을 때 훌떡 올라오는 이렇게 웃었을 텐데 여기 올라오는 뿔이 있어요.
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요 밑에는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를 남겨놓고 여기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요로 바를 때도 약간의 남아있는 여기 터치해주고 나서 너무 경계가 생기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뚝 여기만 동동 뜨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S자로 선생님이 브러쉬 붓으로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S자로 터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기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S자로 그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볼터치하고 쉐딩을 좀 깎아봤지만 자신감이라든가 내 만족을 위해서 미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터치하고 제가 요 색감을 제대로 잘 많이 육안으로 체크를 못했어. 왜냐면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컴컴해요. 6시 반에 그때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면 음영이 제대로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깎았는지 터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나 자신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터치를 안 하셨던 분도 내일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은 생기가 뿜뿜 나면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볼터치하고 쉐이딩으로 여기 좀 깎아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터치하고 깎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페이스메이크업이 브러셔까지가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이슬, 마스카라, 눈썹, 샤도우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게 포인트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스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파운데이션을 칠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계절 없이 그냥 싹 바르잖아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도 계절에 맞게 터치해 주시면 더 화사하고 빛나고 더 이쁜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절별로 보면은 봄에는 말 그대로 생동하는 봄에는요 맑게 깨끗하고 가벼운 그런 파운데이션을 택하셔 조금 화사하게 예를 들면 이제 파운데이션에다가 기존에 그냥 응용을 해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데이션에다가 색감 있는 컬러를 립스틱도 좋고 이렇게 색감 있는 컬러를 섞어가지고 바르셔도 좋아요. 우리 파운데이션은 컬러가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응용을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응용을 해서 쓰시면 우리가 더 예쁘고 이렇게 자신감도 갖고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름에는 이제 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시원하게 이제 노란기가 적은 핑크 컬러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뭐 컬러나 이런 거는 별로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그리고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 연출을 하면 분위기에 맞다고 하고요. 지금처럼 겨울에는요 밝은 느낌으로 어둡지 않게 왜 그러냐 지금 겨울 자체가 침침한데 나의 얼굴까지 침침하면 더 그냥 모든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사하게 이렇게 더 밝게 그러니까 기존에 나 쓰던 컬러보다 조금 더 밝고 그리고 볼터치도 입술도 좀 화사하게 이렇게 해서 립스틱도 핑크톤하고 레드톤하고 섞어서 쓰시니까
저는 너무 옅은 거야. 핑크톤하고 틴트하고 빨간색 핑크를 섞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도 똑같아요. 입술도 이렇게 사이드는 남은 여분을 하고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이렇게 그냥 터치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찍어주시면 굉장히 오래가고 좋아요. 그래서 먼저 틴트를 발라주고 립스틱을 바르고 다시 리퀴드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부착력도 강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페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같이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 많이 같이 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페이스 메이크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제- 제-